안녕하십니까. 한국종교협의회와 종교신문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종교인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교총회 전 회장을 맡으셨고 또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한민족학 세계화본부 총재로 계시면서 또 세계윤문화연맹의 총재이신 우리 권천문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선 우리 한국종교협의회 종교신문 인터뷰를 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회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회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총장님 오늘 인터뷰 요청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인터뷰에 응한 것은 감사할 것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잘 아시지만 이 윷놀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윷놀이를 할아버지한테 배웠고 아버님한테 배웠고 3대째인데 이 3대째 윷놀이를 이번 종협 덕택에 유네스코 등록되는 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감사드리려고요. 특히 이제 제가 한창 이렇게 윷놀이 유네스코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이 종협에서 세계 대회를 한번 하자. 유네스코 세계 추진 대회를 한번 하자. 근데 그것도 국회에서 열어줬어요. 네, 국회에서 전직 총리, 전직 국회의장, 또 문화부 장관, 문화재 청장, 그 다음에 국회 문화위원장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윷놀이에 대해서 이런 대회를 했거든요.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종협에서 이렇게 남북 공동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재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거창하게 해줬습니다. 아마 정 국장님도 그때 참석했는데 그날 모임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내고 실제 이제 우리 유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 이렇게 써여 있으니까 이걸 이제 그분들이 보고 해도 된다 결정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종협에 먼저 감사드리고 먼저 감사드리고 전직 총장님, 지금 총장님, 또 우리 정 국장님 모두가 이렇게 협력을 해줘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발대식을 국회의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또 종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3년이 지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힘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오시면서 이런 결실들을 맺게 되신 건데 그러면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로서 이 윷놀이가 저는 사실 우리 한국 자체적으로도 무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저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안에서는 뭔가 등재가 돼 있겠지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러한 윷놀이를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셨는지 그 첫 동기가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회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일이 진척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좋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자녀 교육이 굉장히 엄했습니다. 엄청 엄했는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윷놀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은 유치돼서 할아버지한테 받아서 이런 자로 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때는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고 말씀하신 걸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그 시대부터 우리 부친께서 윷놀이에 대한 어떤 깊은 철학이 있으셨던 거네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옛날 서당에
예. 서당에서 천자문 배우고 막 그랬던 분인데 어쨌든 그 서당 선생님이 아마 유치대에서 좀 많이 아셨던 분 같아요. 예,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두 분이 다 영향을 받고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원래 안동에 있었으니까 안동에는 윷고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유치에 대한 걸 많이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치에 대한 기본이 어린이 인성교육 교재라고 이게 인성교육의 교재니까 인성교육을 그때부터 시키신 거예요. 네. 아마 그때 나는 그 우리 민족의 뭐 천부경 삼일신고 뭐 이런 게 유판에 있는 줄 나는 몰랐거든요. 그 아버님한테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공무원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이제 사단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우리 회원들과 역사 현장 탐방을 다녔죠. 네. 현장 탐방을 다닐 때 유판 암각화를 본 거예요. 그 홍사문화 같은 데 가면 뭐 엄청나게 좋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그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 홍사문화 연구원장이라는 사람도 잘 몰라. 정말로 잘 몰라요. 네. 특히 이제 거기서는 그 유판, 쌍유판 제사하는 법이 있는 쌍유판을 내가 봤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물어도 대답을 못 해요. 그거 내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걸 오히려 교육시키고 왔어요.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건데 왜 우리 민족이 이걸 못하고 있을까?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버님한테도 죄책감 들고 우리 민족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드렸던 옛날에 노트 했던 거 다 집어내가 새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윷놀이 하는 부족이 세계 한 800개 돼요. 실제 윷놀이는 지금 현재까지 노는 데가 거의 전 세계예요. 인디안 같은 사람들은 우리말로 인도 그 밑에 있는 그 타밀족이라고 있어요. 이 타밀족은 뭐 100% 우리하고 똑같아. 얼굴만 다르지. 노는 건 똑같아요. 그래 그런 게 연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 연합되면 자동적으로 세계가 되잖아요. 예.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윷박사가 되시기까지 또 윷을 세계에 알리는데 이렇게 모든 열정을 투입하시기까지 저희가 보니까 많은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또 기본적으로 목회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 사무관, 뭐 법무부 교정국 교화 담당관 이렇게 정치 활동을 좀 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윷에 대한 또 열정을 이렇게 불태우셨는데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게 된 그 어떤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한 민족의 이 윷놀이를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귀결되시게 된 어떤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어릴 때 이제 그 윷에 대해서 배웠고 네. 이건 이 지식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원래 이 종교라는 게 나보다 못한 사회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종교의 목적이 원래 그 11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농사 짓는데 그 밭에다가 11조 정도를 이렇게 곡식을 남겨놓잖아요. 예. 그 남겨놓는 게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가라는 뜻이거든요.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라. 그게 종교의 원 뜻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종교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예. 완전 자기 위주잖아요. 그럼 뭐 교회 크게 지으면은 뭐 거룩한 사람 되고 신자 많으면 1등 목사가 되고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건 없어져야 돼. 이런 거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또 윷놀이. 네. 그러니까 윷놀이를 제가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회장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경력을 경력이, 예. 해 나오시면서도 예. 우리 회장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요치죠. 윷을 알리기 위한 예. 목회였고 정치 활동이었고 사회 활동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원칙입니다. 예. 제가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것도 예. 이걸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까? 교육부에 그 건의를 해서 문교부에서 이걸 정책으로 초등학교부터 교과서 나보고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줄 테니까 윷놀이를 교육시켜야 돼요. 뭐 특할 교육하잖아요. 그리고 그 특할 시간에 윷놀이 교육해도 되고 안 그러면 그 가회 네. 방과 후 예. 방과 후 교사들 양성해서 해도 되고 어쨌든
지금요 전부 컴퓨터에 가지고 뭐 손만 이렇게 막 빨리 놀리지 그렇죠. 머리 회전이 잘 안 돌아갑니다. 지금 학교 나와서는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손으로는 막 핸드폰 이렇게 빨리 하는데 요즘 그 초중 고등학생들이 이거는 빠른데 자기를 반성할 해석하는 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학과 교육이 뒤진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네. 학과 교육이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윷놀이를 가르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장님, 그러면 오늘 이왕 윷놀이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회장님께서 많은 경력을 거치시면서 활동을 해 오셨지만 그 가운데 핵심으로 이 윷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 문화에 이제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윷놀이, 네. 윷놀이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역사, 예. 윷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 윷 역사를 고인돌에서 보거든. 그 유판 바위에서 봐요. 네. 윷에 대한 뭐 책으로 나온 건 글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존재가 안 되고 후세 사람들이 이제 그 글을 썼는 거에 보면은 한인 한웅 때부터 한인 하나님이 직접 땅에 내려와서 홍해인간 할 곳이 어딘가를 살피다가 우리 한국 땅에 내려와서 여기다 생각하고 한웅을 내려보냈다. 그 한웅을 내려보낼 때 윷판, 윷가락, 윷말을 이게 천부 삼리라 그러면서 줬다. 그걸 받아서 인수인계 계속했다. 천황끼리. 그걸 받은 이후에 천재를 지내고 천황에 취임했다. 이런 기록은 있어요.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윷의 역사가 엄청나구나는 걸 알고 그때부터 저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윷에 대해서 온 동네 방네 다 설명하는데 여기 이제 천부삼이라는 게 그냥 윷판, 윷가락, 윷말이라 그러면 이건 뭐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네. 그냥 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윷판이라는 걸 천법이라는 그걸 붙였어요. 그 천법은 뭐냐? 윷에 이제 별 돌아가는 모든 게 다 있고 우리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모든 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네. 윷판은 옛날에는 경전으로 취급했어요. 경전이 뭐 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노는 수 중에 윷판은 경전이다. 그리고 요거는 하늘 문화다. 윷판은. 예.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올 때 어린애들 윷 노는 걸 보고 한국의 어린이들은 우주를 가지고 논다. 또 그렇게. 그렇게 아니 전 세계에 특히 윷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노는 우주학이 발달된 우리나라밖에 없다. 윷판 이 바위에 윷판이 걸려져 있는 게 35,000년짜리가 많고 거의 10,000년이 넘었어요. 그 10,000년이 넘었다는 거는 우리 윷놀이가 10,000년 넘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윷놀이가 10,000년 넘었다는 얘기는 우리 역사가 10,000년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이걸 가르치면서 이제 윷판은 이제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윷가락이 있어요. 네. 혹시 윷가락을 이렇게 던져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뭐가 내려올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 내가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거야. 네. 내 일정을 내가 어떻게 하늘로 던져서. 그러니까 하늘에 던져서 하나님 결정해서 내려 보내주세요. 그럼 이거다, 개다. 그러면 윷말은 개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윷가락은 하늘의 질서야. 그러니까 예의야 예의, 예법, 하늘의 질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윷말은 요거대로 하는 거니까 순종이죠. 그러면 윷판은 누가 해야 돼? 왕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윷가락은 일반적인 배설아치들,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윷가락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윷말은 백성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될 거는 윷판, 이 법에 대해서 법은 헌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이 만약에 법을 안 지킨다. 큰 위기죠. 큰일이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법을 안 지키면 백성이 망하잖아요. 네. 또 이 배설아치들이 망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관리들이
질서를 안 지키면 누가 손해요? 백성들이 손해죠. 왕이 손해요. 왕의 말이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네. 왕은 법을 잘 지키는데 요 관리들이 부정축제를 하고 이게 양반들의 행포야. 그렇게 되면 임금도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하고 임금 또 그 배사같이 이 백성들 전부가 법을 안 지키면 네.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제대로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윷놀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은 꼭 시켜야 한다. 이게. 회장님, 이 윷놀이가 거룩한 종교 의식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이 책자에서 다 있습니다. 예. 윷놀이 유판의 원리, 예, 회장님께서 이렇게 저술하신 또 책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이 책을 보냈고 이거 같이 보내 전그 관리들한테. 예. 아, 진짜 이 이야기를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듣기에는 너무나 그렇죠. 많은 방대한 내용일 것 같고, 회장님께서 이렇게 책까지 저술을 하시기까지에는 많은 경력과 그리고 연구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회장님, 지금 제가 이 시간 아침에 네. 윷놀이에 대해서 회장님으로부터 잠깐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던 윷놀이의 어떤 새로운 가치와 사상을 좀 배우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처럼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권에 있고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숨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흔히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역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또 이제 동북공장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우리 역사 전시회에서 우리 한국의 고대사 연표의 고구려나 발해 역사를 뺐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항의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연대표를 철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처럼 자꾸만 이 역사 문제가 불거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를 모르면 정말로 나라가 망합니다. 네. 예, 모든 백성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 역사가들과 사대주의 정치가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걸 나무라지 말고 어떻게 보면 사학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역사학계, 예. 지금 역사학자들,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학자들 다 포함해서 왜 청나라가 중국 땅 덩어리 가운데 제일 넓게 했던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청나라 역사가 어느 나라 역사입니까? 중국 역사 아니죠? 청나라는 우리 만주죠. 우리가 세운 거예요. 예를 들면 신라가 망해서 그 베스라치들 좀 머리 좀 좋은 사람들은 만주로 도망갔어요. 그 신라 김씨들이 지금 만주에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그 고려가 신라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좀 위에 있던 사람들, 좀 정신 제대로 차리는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서 만주 일대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입니다. 만주에 금나라가 있었어요. 백두산 밑에. 이 세금자인데 그걸 그때 김나라라 그랬는데 이 한문을 넣어서 이제 금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번 망했다가 다시 세운 게 후금입니다. 후금이 이쪽으로 직역해서 내려온 게 청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100%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 그러니까 만주에서 이쪽으로 대륙을 점령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대륙만 갖고 있다가 만주가 편입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 민족은 바로 우리 교과서의 역사책에 청나라는 우리 역사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학자들도 안 잡아. 중국 눈치 보는 거야. 왜 중국 눈치 봐야 돼요? 동양의 패자는 우리잖아요.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면 한민족이 우리 역사, 우리 기록하는데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만주 역사를 빼버렸어. 심지어 모택동도
만주는 한국 거다 그러고요. 주울레도 만주는 한국 거다 그러고 장개석이도 만주는 한국 거라 그래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네. 딴 데 다 수집해 놨는데 그 중국의 최고의 통치자들이 다 만주 땅은 한국 거다 선언을 하고 기록에도 남기고 연설에도 그런 걸 했는데 왜 한국 역사가만 한국의 정치인만 그 우리 역사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주인인데 사대주의자들이 중국의 눈치 보느라고 지금 그 해방된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정치가들이 그거 우리 땅이라고 말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역사가 중에도 이걸 교과서에 편집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고쳐야 돼요.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청나라 역사를 우리 교과서에 편집하라. 이렇게 역사 문제가 불거지는 배경 중에 하나에는 또 정치적인 목적과 그 의도가 다분히 또 섞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외교 국가 간의 외교 관계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실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인들과 어떤 사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일반 국민의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국가 간의 갈등, 외교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는 어떤 역사 문제를 놓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학교 안에서의 교육도 역사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이제 낮아지고 있고 이거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그 젊은 학생들, 청소년이라든지 우리 청년 세대가 역사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심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도 분명히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어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한마디 우리 큰 어른으로서 역사에 대한 좀 강조점을 두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얘들은 어른을 닮아가잖아요. 네. 어른들이 잘못하면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는 어른이 애들 보고 나무랄 수도 없고 예. 이럴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학교 교육이 잘못됐어요. 우리 청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학교 교육이 역사 교육을 뺏는 것부터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 이념도 빼버리고 그 자유민주주의도 빼버리고 심지어는 뭐 6.25 전쟁이 뭐 남한에서 했던 침략에 북침했다 이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들부터 역사 인식이 바로잡혀서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럼 그 위에서 역사 인식이 청년들이 없다는 이유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든 밖에서 배우든 집에서 배우든 학교 졸업하면 취직해라 소리부터 먼저 하지 취직 못 해보세요. 부모도 난리 나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할 시간이 없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군다나 이 컴퓨터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아침에 학교 가면서 이렇게 요런 참 잘했지 전부 눈이 여기 쏠려 있어요. 이거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여기에도 어떤 우리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역사를 좀 많이 올리면 좋겠어요. 우리 역사 진실 역사 가짜 역사 말고. 회장님, 이 젊은 학생들에게 윷놀이를 좀 가르쳐 주시면서 이러한 교훈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면 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윷놀이가 거의 주를 이루면서 이야기를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도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다종교 사회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이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고 있는 듯한데 이렇게 다종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종교 간의 좀 활발한 교류와 발전, 그 관계 발전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 전체 앞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공헌도가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한국종교협의회는 50년이 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종교 간의 교류와 그리고 관계 형성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참 이 종교 간 교류라고 하는 것은 또 결코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는데요. 우리 종교 간의 교류 그리고 종교 간의 어떤 관계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기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좀 필요할지 우리 한국종교협의회 나갈 방향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종교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종교가 옛날 본래대로 돌아가면 돼요. 종교의 출발점. 그렇죠. 그 종교의 출발점이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그래도 선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네. 그 종교 그 예수님도 그렇고 뭐 석가님도 그렇고 뭐 공자님도 그렇고 다 잘 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잘 되라고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내려와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욕심을 버려야죠. 네. 일단은 내 뜻대로 한다는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 그 하나님 뜻이라는 게 율판에 나오는 하나님. 네.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존과 평등과 네. 원래 백성이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 위주로 신자들 위주로 이렇게 뭔가 돌아가야 되고 옛날에 아마 해방신학에 들어와서 한참 목사들이 데모하고 난리칠 때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다 있는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했어요. 또 천주교회도 그렇고요. 내 이웃에 굶는 사람들 위해서 뭐 했나? 네. 그걸 묻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종교의 원래는 내 이웃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종협도 거기에 포함한다. 네. 예,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종단과 또 우리 초종교 운동을 위해서 오랜 기간 우리 한국종교협의회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많은 우리 종교인들이 계십니다. 또 오늘 이 TV를 보고 계시는 종교신문의 우리 구독자들이 계시고요. 그분들께 마지막 이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인사 말씀 그리고 마지막 당부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뭐 종교는 일단 베풀어라. 네. 일단 종교는 베풀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네.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꼭 뭐 한인 때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내가 첫 신앙 때, 첫 신앙 때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네. 그게 날이 갈수록 자꾸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신앙으로 또 뭐 다 모임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 종교를 위해서라도 자기네 종교를 위해서라도 자기네 처음 종교에 입문했을 때 그 정신으로 그 종교의 그 신앙을 잘 하고 종협에서 왔어도 그런 정신으로 네.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11조를 위해서 옛날에 돈 내러 소리 안 했잖아요. 그 논밭에 농토 중에 그 수확 중에 나락이면 나락, 보리면 보리, 콩이면 콩 10분의 1은 그냥 안 걷어갔어요. 그 10분의 1을 남기는 그런 정신. 네. 내가 노력했다 하더라도 내 노력 중에 10분의 1의 소사는 이웃을 위해서 남겨주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협은 특히 예. 남겨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우리 종교가 해야 될 다시 그 출발점에서부터 생각해야 되고 출발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베풀어야 하는 어떤 종교인들의 사명.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시기까지에는 평생을 유시라고 하는 우리 전통 문화를 위해서 연구하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알리는데 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회장님의 삶의 기본적인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시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우리의 많은 가르침, 그 배움의 내용들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들 대략이나마 좀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또한 우리 회장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 2019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렇게 발대식을 가지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또 한 귀한 결실을 맺으신 것을 또 축하드리고 결국은 우리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들도 응원하고 또 함께 뜻을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인터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